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나녹스 이미징 NNOX를 심층 해보합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기업, 주가가 하루에도 막 20%씩 널뛰기를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 기술주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녹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 파괴적 기술 하나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기대만큼이나 이거 사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따라붙을 정도로 엄청난 위험성도 함께 거론되죠. 오늘 이 기업의 빛과 그림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녹스라는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먼저 이들이 꿈꾸는 엑스레이의 미래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대단한 꿈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 사업 모델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의견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강세론과 약세론을 정면으로 맞붙여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의 열쇠를 쥔 숫자죠. 3,500만 달러의 비밀을 풀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나녹스가 제시한다는 엑스레이의 새로운 비전, 이게 과연 뭘까요? 이들이 풀려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왜 이들의 기술이 그냥 좀 더 좋아진 수준, 즉 개선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불리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모든 분석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나녹스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 그러니까 무려 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영상 장비조차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장비는 너무 비싸고 덩치도 크고 유지보수도 까다롭기 때문이죠. 나녹스는 바로 이 거대한 의료 불평등이라는 인류의 오랜 숙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나녹스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나녹스 아크, 네넥스.RC입니다. 기존 엑스레이는 100년 넘게 뜨거운 필라멘트를 달궈서 X선을 만드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을 썼거든요. 이걸 버리고 반도체 칩에서 직접 X선을 쏘는 디지털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장비의 크기와 가격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어요. 수억 원 하던 장비를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방사선량도 더 안전하게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이들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걸까요? 나녹스의 사업 모델, 그러니까 수익 구조는요, 기술만큼이나 파격적입니다.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서비스형 의료 스캔, 줄여서 MSAS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병원이나 클리닉이 비싼 장비를 사야 하는 그 초기 투자 부담을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마다 나녹스의 일정 비용을 내는 방식이죠. 이건 초기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작은 동네 병원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비유가 MSAS 모델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주쿠박스, 즉 의료 장비를 굳이 살 필요 없이 환자가 와서 노예, 그러니까 스캔을 원할 때만 돈을 내면 되는 거죠. 나녹스는 최대한 많은 곳에 이 장비를 보급해서 더 많은 노래가 재생되도록, 즉 더 많은 스캔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전략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나녹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녹스는 그냥 엑스레이 기계 파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를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AI 분석, 원격 판도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는 미끼상품에 가깝고요. 진짜 수익은 데이터가 쌓이는 각 단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주 촘촘하고 강력한 사업 구조를 짜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녹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투자자들의 주장, 즉 강세론의 근거들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이게 바로 강세론의 심장입니다. 나녹스 경영진이 제시한 2026년 예상 매출 목표인데요. 현재 분기 매출이 한 34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앞으로 2년 안에 매출을 1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 대담한 목표가 최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엄청나게 자극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최근 나녹스는 중요한 퍼즐 조각들을 착착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2025년 4월 미국 FDA로부터 전신 스캔 허가를 받아서 시장의 문을 활짝 연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솔 헬스케어 IT를 인수해서 미국 내에 AI 솔루션을 보급할 네트워크를 확보했고 3DR 랩스와 손잡고 1,800개가 넘는 북미 의료기관에 접근할 통로까지 마련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이 모든 게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가요, 현재 주가보다 무려 70% 이상 높습니다. 이건 나녹스 기술력과 성장 전략이 그냥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로 평가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나녹스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위험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볼 시간입니다. 약세론자들, 즉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는 나녹스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2025년 3분기 순손실액이거든요. 매출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전형적인 성장주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수익성 개선이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은 마치 폭풍우 속 암초처럼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첫째,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현금 소진이 너무 빨라서 회사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고요. 둘째, 아직 증명된 게 별로 없습니다. 시스템 보급 속도나 실제 스캔 횟수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셋째, 골리앗과의 싸움이 기다립니다. 지멘스나 GE 같은 기존의 의료기기 공용들이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나녹스를 둘러싼 핵심적인 갈등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파괴적인 기술과 원대한 목표를 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돈도 못 버는 사업 모델과 이 계획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막대한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실은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나녹스의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나녹스는 3,500만 달러라는 이 묵직한 질문에 성공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은 나녹스가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2020년에 상장한 이후에 정말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마침내 2025년에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의 1, 2년이 이 회사의 생존과 실패를 가를 결정적인 시간, 이른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구간인 거죠. 2026년 매출 목표와 2027년 흑자 전환,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술적, 규제적 성과들을 과연 실제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속도와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속도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주가 막 시작된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녹스는 높은 위험과 그만큼 높은 기대 수익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파격적 혁신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헬스케어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인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야심찼던 실패 사례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성과가 말해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